지금 시장 분위기가 확 바뀌었단 말이에요. 버티는 게 오히려 손해볼 수 있겠다. 네. 많이 떨어지는 거는 한 70% 떨어지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급매물이 나와서 40% 떨어져서 내가 이걸 40%에 사면 좋냐? 별로 안 좋다는 얘기가 안 오르거든. 내가 그렇게 싼 가격으로 사서 너무 좋아했지만 그 싼 가격에서 더 이상 회복이 안 돼 버리는 거. 사봤자 얻는 이득이 없거든요. 지난달에 강남 3구의 국평 실거래 가격이 작년 대비 마이너스 12.5%. 이게 평균 이런 지수로 보면 대단히 많이 하락을 한 것처럼 나오는데 강남 3구와 용산구 3주 연속 하락세에다가 최근에는 강동구마저 서울에서 지금 강동구가 굉장히 아주 핫했었는데 하락으로 전환하고 서울 아파트 값이 하락세가 굉장히 좀 생각보다 무섭다라고 하거든요. 네. 지금 이런 것들이 소장님이 얘기한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거네요. 일단 이제 실제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정부가 정책을 내놓을 때 정부의 정책의 신뢰성을 좀 많이 따지거든요. 네네. 근데 그동안의 정부는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좀 별로 사람들한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그 정책이 나오면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약 비웃듯이 그리고 예를 들면 투기 과열 지구를 지정하면 오를 곳을 지정해 주는구나. 이렇게 이제 조롱하듯이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있어야 그 정책의 올바른 효과가 나오는데 이 신뢰성이 없으면은 오히려 부작용이 커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말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할 만한 그동안의 행동들을 다른 분야에서든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쩌면 시장 참여자들이 그 정책에 대한 신뢰성들을 굉장히 지금 높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유세 카드 쓴다? 그러면은 진짜 쓰겠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유세 카드 얘기 나오기 전에는 양도세 중과 유예만 종료시킨다 얘기에 나왔을 때 버티면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 버티는 것과 손해보는 것과 어떤 게 센지 한번 보자. 버텨서 이득 나는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지금 시장 분위기가 확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유세 카드를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지금 또 나오는 게 그 다주택자들의 대출 연장을 이제 제한하는 거. 제한하는 그런 조치들이 지금 얘기가 나오니까 시장에서는 진짜로 이거를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시행하겠구나. 그러면 나는 버티는 게 오히려 손해볼 수 있겠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물건들이 빨리 나오는 거예요. 있는. 예전 같으면 이게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입니다. 불가능한 시간이. 왜냐하면 지금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한 시점이 1월인가 그렇잖아요. 발표한 시점이. 예. 그러니까 이게 5월 9일까지 잔금을 완료해야 되거든요. 그럼 매물로 내놔서 계약이 되고 잔금까지 치르는 기간으로 치면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사실은 그걸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판다 해도 물리적 시간적 이게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만 하게 되면 매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물론 그 이후에 조금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뭐 약간 팔 수 있는 그 길을 조금 열어주긴 그것도 했지만 열어주긴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많은 일각에서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미 하락세 초입에 들어섰다고 분석을 하고 있고 소장님도 이제 그 유튜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락 사이클이 이제 시작이 됐다 그러면은 가장 관심사는 그래도 뭐 영원히 하락하는 장, 영원히 상승하는 장이 어느 시장이나 자산 시장에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 하락 사이클은 언제까지 지속될 거라고 소장님 보시나요? 원래 제가 기간으로 얘기하면 이 구독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 숫자에만 딱 방점을 찍는 경향이 있어서 그것도 적어놓고 진짜 그러나 보자 막 이럴 수도 있고. 네. 그런데 보통은 하락하게 되면 한 4, 5년 정도. 4, 5년. 4, 5년 정도 하락을 하고 보통 이제 부동산은 V자 반등을 하지 않습니다. U자형 반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락을 바닥을 찍는다 해서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옆으로 기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또 1, 2년 돼요. 그러니까
상승하지 않는 시간이 꽤 길어요. 5, 6년 이상 네, 길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초입이라고 봐도 말씀하신 걸 보면은 적어도 한 4년, 5년 길게 이제 U자형으로 본다면 한 7년, 8년도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단순히 그냥 시간적인 측면으로 이게 사이클이 흘러가는 게 아니고 사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전세예요. 전세가 나중에 매매 시장이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네네네. 하락을 하는 동에 전세가가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전세가는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갭이 줄어드네. 예, 갭이 줄어들면서 어느 정도 이제 만나게 돼요. 예. 그러면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이제 그때 매매가가 상승하는 예, 상승으로 턴을 하는 시점이 그러니까 하락기에는 갭이 줄어드는 사이클. 그리고 나중에 상승할 때 갭이 확대되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그렇죠. 그런 사이클인데 지금은 그 전세가는 막 그렇다고 확 낮아지지 않으니까 네. 약간 갭이 줄어드는 사이클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일각에서는 아파트가 반값이 될 거다라는 시선도 있는데 소장님이 이제 보시기에는 그러면 서울 수도권 이런 아파트들이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이런 아파트들이 진짜 반값 수준까지 갈 거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과거 패턴으로 보면 반값도 나왔었습니다. 예전에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가 2007년, 6년, 7년에 한 12억, 13억 갔던 게 6억까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전체 시세가 그런 게 아니라 그랬던 매물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그때 모든 매물이 그렇게 매물은 사실 호가는 높아요. 호가는 대부분 높고 사실 급매물이 나와서 실거래가 되는 게 그 실거래가 가격이 되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반 정도의 거래가 됐지만 그러면 이제 나도 다 반으로 내려서 내놔야지 그러진 않았다는 네, 거죠. 그러지는 않아요. 호가는 항상 좀 높습니다. 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막 미친 듯이 집을 가진 사람들이 파는 게 아니고요. 안 팔리면 그냥 포기하고 그냥 어느 정도 수준에 그냥 걸어놓고 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은 음마 아파트도 2006년 7년도에는 거래 가격으로는 반토막이 난 적이 있다. 호가는 그렇죠. 몰라도 네. 이렇게 이야기 그렇게 보시면 강남 같은 경우도 보통은 제가 평균적으로는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약 40% 정도 하락합니다. 40% 고가 대비.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데 말하는 건 모든 호가가 그렇게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실제 거래 나오는 것이 보면은 한 30-40% 하락된 가격으로 거래되는 것들이 그렇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아파트별로는 약간 우연적인 그 거래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30% 떨어지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50% 떨어지는 것도 있고 심지어 좀 많이 떨어지는 거는 한 70% 떨어지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개별적으로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고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40% 정도. 그러면 그 하락을 하다. 40% 떨어진다는 게 막 모든 거래에서 다 그러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한다면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길면 7년 8년도 갈 수 있는 이 하락 장세에서 그런 정도의 가격 하락이 있는 매물이라고 한다면 이 하락장을 좀 기회로 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정도의 가격으로 내 집 마련하는 건 어떻다고 보십니까?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네.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는 속마음으로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집을 사자마자 올라가야 돼요. 근데 안 올라가잖아요. 내가 그렇게 싼 가격으로 사서 너무 좋아했지만 그 싼 가격에서 더 이상 회복이 안 돼 버리는 거네. 네. 그러면 그거는 잘못 산 거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집값이 안 오른다라고 전제했을 때 실거주만 따질 때요. 네. 매매와 전세를 비교를 해야 돼요. 실거주만 따질 때는 매매로만 하는 게 아니고 임대로도 할 수 있거든요. 네네. 뭐 근데 전세로도 할 수 있는 예, 거니까. 전세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매매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실거주는 비용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실거주를 했을 때 어떤 게 비용이 적게 나가는 상품인가 이걸 따져봐야 되거든요. 네네. 그럴 때 전세가 월등히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상품이 2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네. 20억짜리 아파트의 지금 전세가는 대략 10억 정도 해요. 전세가율이 지금 50% 내외니까 네네. 대략 10억 정도 한데 얘가 이제 20억짜리가 40%가 떨어지면 12억이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매매가를 내가 12억에 주고 샀어요. 그런데 전세는 10억이에요. 전세는 10억입니다. 그러면은 비용으로만 치면 12억에 대한 비용이 나가는 거예요.
내 돈을 주고 네네. 샀을 때. 그리고 전세는 10억에 대한 비용만 나가게 됩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대출을 받았다 네네. 치더라도 주담대보다는 전세 대출 이자가 더 싸거든요. 그럼 이것저것 따졌을 때 그리고 전세는 세금도 없어요. 고유세가 없고. 예. 근데 집은 매수를 하게 되면 세금이 나갑니다. 그다음에 중개 수수료도 금액이 크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도 훨씬 많이 나가고 그렇게 되면은 2년 4년을 살았을 때 비용 차이가 꽤 많이 나게 돼요. 그러니까 싸게 샀다라고 일찍 들어가면 사실 그때부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승하지 않는 기간, 제가 하락 기간이 적어도 5, 6년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럼 또- 만약에 지금 급매물이 나와서 40% 떨어졌어. 그럼 내가 이걸 40%에 사면 좋냐? 별로 안 좋다는 얘기가 안 오르거든. 그러니까 U자형 회복이라 그러면 그 U자의 밑에 낮은 가격의 구간이 끝날 때 즈음에 사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이론적으로는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세가에 오르는 상황을 보고 진입하면 돼요. 전세가가 오르고 과거 패턴으로 얘기하자면 박근혜 정부 초기에 뭐가 일어났냐면 전세난이 일어납니다. 전세난. 기억나시는가요? 그러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데 매매 가격은 그때 그대로. 안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사라 했는데도 안 사고. 안 올라갔는데 실제로는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감으로는 안 오른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예. 근데 데이터상으로는 오르고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오르는 정도가 크지 않아서 그렇지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매매가도 슬금슬금 올라가기 시작해서 네네. 이게 이제 상승 흐름을 타기 시작하면 박근혜 정부 중후반부터 이제 미친 듯이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좀 빠르면은 전세난이 시작되는 그런 시점에 매수를 하면 그렇게 손해 보는 상황이 안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좀 확실한 오르는 상황을 내가 느끼고 싶다. 그럴 때는 전세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좀 오르는 거 보고 늦게 사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갭이 좀 줄어드는 순간이 오고 그 다음에 상승이니까 갭이 어느 정도 좀 줄어들면서 전세가가 아파트 가격은 가만히 있는데 전세가가 올라가는 시기를 기다렸다 사는 게 맞다. 너무 급락장에 급락하자마자 싸다 이러고 사는 거는 별로 비추한다. 사봤자 얻는 이득이 없거든요.